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그거, 됐죠? 전체 화면 켜고요. 예, 어, 출판 기념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들어오셨는데, 채팅창에 다들 제 소리가 잘 들리고, 화면도 잘 보이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잘 되었다 생각되시면 채팅창에 777 한번 적어 주시겠습니까? 강의 화면이 많이 세련되었답니다. 제 얼굴도 잘 보이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777 한번 적어 볼게요. 예. 숫자 적을 때는 이렇게 많이 올려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그 많은 선생님들, 원장님들 이렇게 출판기념 특강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요즘 AI 참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 AI가 특히 AI 리터러시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고 해서 대충 여기에 이제 제가 그 올해 뭐 이렇게 저술한 책들을 좀 실어놨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건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고 저에 대한 이야기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AI 리터러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스피커 켜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편하게 이 시간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고 제가 특별한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런 시간은 아니고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라는 걸 선생님들 또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소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니까 어, 어,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공유가 이렇게 되버렸죠. 음, 네,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AI 리터러시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저는 이렇게 AI 리터러시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조금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거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생님 보니까 AI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생각하는 AI 리터러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켜놨으니까 클릭하셔도 되세요. 쭉 읽어보셔도 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니 조금 당황스럽죠. 우리가 요즘에 AI 리터러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고 들리고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혹시 오늘 나는 예. 리터러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AI 리터러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AI 리터러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 아무도 1번 안 올리네요.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시죠? 네, 강미련 선생님 리터러시는 처음이랍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선생님 한 분 빼고 다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연 선생님 화면을 그거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선생님이 딱 얼굴이 보이게 하시거나 이 모습이 보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예. 겁니다. 우리 왜 가전제품스러운 거 하나 사면 어떤가요? 그게 사용 설명서 들어있죠.
사용 네, 설명서 들어 있을 겁니다. 특히 휴대폰이나 더 복잡한 그 전기 제품일수록 이 사용 설명서가 자세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AI 리트러시라고 하면 일종의 사용 설명서다.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실 겁니다. 즉, 이제 그 얘를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걸 알려주는 게 AI 리터러시다.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실 거예요. 즉,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를 표현을 해보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아는 게 아니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조금 더 다르게 다른 측면으로 보면요. 단순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아닌 AI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과 사회적 영향, 윤리적 쟁점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 얘를 우리는 AI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그거 하는 책의 제목은 뭡니까? 시니어 AI 중심에서다라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AI 리터러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필요한 AI 리터러시는 일자리 전환이나 자기 개발, 사회 참여 영역에서 더 넓은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이때 AI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것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AI는 제2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 조선시대 이전에는 뭘 사용했나요? 한자를 사용했잖아요. 한자를 네, 사용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 한자를 공부를 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한자를 공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세종대왕이 뭘 만들었나요? 한글을 만들었죠. 그렇게 네, 해서 조금 백성들이 편하게 한글을 익혀서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글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한글을 모르시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멀리에서 뭐 편지가 오거나 그때는 전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혹시 전보라는 거 아시나요? 전보가 오늘 예, 나는 전보를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우리 채팅창에 예, 7 한번 올려주세요. 아신다고요? 몰랐는데 들었습니다. 예, 음, 음, 전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 거기에는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전화기도 없던 시대였었거든요.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기면 그게 글자를 몇 자 적어가지고 보냅니다. 글자당 한 글자당 우리 요즘에 휴대폰 많이 사용하면 요금 많이 나오듯이 전보도 글자당 가격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오면 급한 전보가 왔는데도 그걸 한글을 모르니 읽을 수가 없어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거 좀 읽어달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어린 시절에 자주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글자를 몰랐죠. 그러니까 앞에 글자가 놓여 있어도 그게 무슨 글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AI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 AI는 언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걸 보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앞에 툴을 갖다 줘도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사용만 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빠르고 적절하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에 적절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편하게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이게 AI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들의 세대의 AI를 처음 접하는 거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떤가요? 이제 학교에서 AI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AI라는 과목이 이제 AI 리터러시 또는 AI라는 과목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제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가서 AI 강의를 할 건데 이렇게 학생들에게는 이제 학교에서 이미 배우면서 시작을 하는데 어떤가요? 우리는 배우지 않았잖아요.
AI라는 것을 요즘 네, 들으면서 아, 이거 배우려고 하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한, 얘를 사용을 한다고 하니 배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갈팡질팡인 분들도 아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AI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겁니다. 여기 프롤로그를 제가 올려놨죠. 이 책은 제가 AI를 쉽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또 더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배우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에게, 아, AI라는 이런 거구나. 특히 4, 50대 시니어 분들이 이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배워야 되나 하고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면서 겪었던 일들을 조금 이 책 속에 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저 역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컴퓨터에 대해서 특별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문서를 이렇게 그거 사용을 해야 될 때 컴퓨터를 활용을 한다거나 일반적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가 나온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보류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아주 나오지 않는 건 아니죠. 미래에 가면 갈수록 어, 디지털 교과서는 더 필요로 할 겁니다. 어떤 모양이 약간 변화할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은 그걸 필수 요인으로 언어를 배우듯이 배우면서 한글 배우고 어떻습니까? 초등학생들이 입학할 때 한글을 어느 정도 알고 가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한글을 더 다듬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AI라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의도적으로 이거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배워보니 어떠냐면 조금 이따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AI 시대의 진짜 주인은 바로 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가 이 머릿속에 너무 많은 지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살아보면서 경험들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삶의 폭발을 견디며 경험과 지혜를 쌓아왔고, 그리고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많은 지식의 자산을 여기에다 AI라는 도구가 탁 들어가면 얘가 정말 튀기듯이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또 우리 원장님들도 이 AI 도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치 이런 것들 속에 AI가 들어간다면 그게 훨씬 더 빛나고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고 이제 프롤로그에 그런 저의 생각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책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하면 이 책 속에는 제목이 시니어 AI 시대의 중심에 서다 이렇게 해놨죠. 어, 네, 저자들이 책을 지을 때 사실은 제일 먼저 책을 쓰기 전에 제목을 잡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제목을 다듬게 되거든요. 저도 이 책을 적을 때 처음에는 이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밑에 있는 부제처럼 4, 50대 시니어를 위한 AI 리터러시라는 제목으로 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책을 지어보려고. 그런데 쓰다가 보니 마지막에 가면서 아, 정말로 우리 4, 50대 시니어가 이 AI 시대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제가 책을 쓰면서 그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전에 제가 프롤로그에 담았던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그동안의 지식이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그리고 살면서 겪었던 많은 풍파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보다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AI 가르쳐 보면 너무 금방 우리네가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 세 개를 금방 학생들이 배우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AI 술보다 더 가치롭고 더 귀한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세대가 이 AI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시니어 AI 시대의 중심에 서다라고 제목을 제가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례들을 보면 큰 제목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책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인공지능 시대에 왜 알아야 하는가, AI 기본 개념 쉽게 우리는 컴퓨터 관련한 것들은 어렵게 접근하기가 그렇지 쉽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능은 쉽게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AI가 우리가 너무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4, 50대는 이미 그 젊은 시절에 했던 이 일을 한번 바꿔야 된다거나 또 정말 시니어 세대는 이미 퇴직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AI라는 도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래서 AI 활용 역량을 키우려면 우리는 무엇들을 하고 무엇들을 배워서 그것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까?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이게 하나 있습니다. AI는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 AI가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아니고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이 AI 리터러시라는 그 강의를 할 때 이 윤리관이라든지 사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가치관인지 자라나는 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제 그 윤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AI에서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도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기초 다지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AI 도구를 사용할 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알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조금 자세한 것들은 제가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볼 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 AI 리터러시 실전법이라든지 무한정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의 생활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과 AI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후원의 목차 속에 웰 디지털 균형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걸 어떻게 이 AI라는 도구를 기술에다가 웰빙 디지털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문을 바탕으로 제가 부분 조금씩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스피커 켜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오늘 시간은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것들이 궁금하면 책을 한번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소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저는 요즘에 AI에 대한 공부를 따로 좀 하면서 병원에서 이 AI가 활용되는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참 많거든요. 선생님들도 혹시 궁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금 좀 알아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 존재하던 기술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AI가 어떤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 생활 깊숙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자, 그래서 특히 40대, 50대 시니어 세대에게 이런 변화는 어떻습니까?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AI라는 것을 지금 배우지 않은 세대의 사람들인데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 하는 이야기가 세상이 AI 속에서 AI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미쳐가고 있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그 미친다는 게 이렇게 정신이 어떻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AI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편리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참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리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그 훈민정음이라는 것을 우리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본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미지로도 나오고. 그런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훈민정음을 아느냐고. 그래서 훈민정음이 첫 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에게 좀 알려서 하고 물어봤더니 실제로 우리의 훈민정음하고는 다른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구나라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어떻습니까? 이 AI가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냥 딱 하면 다 알려주죠. 그리고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4, 50대 또는 시니어에게 이렇게 미치는 영향 중에서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거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AI가 엄청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또 어떻습니까? 사회적 관계에서도 AI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먼 거리를 쉽게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이 관계를 가 가능하냐면 바로 인터넷 속에서 이 AI라는 도구 안에서 우리가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경제활동 영역에서도 시니어에게는 이 AI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AI를 이제 이렇게 강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달라 해서 강의를 좀 필요할 때 다니거든요. 그렇게 가보면 어떠냐면 어, 저 친구들은 그냥 AI를 하나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지만 4, 50대 시니어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새로운 영역, 새로운 학문적인 영역처럼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알려주는 거, 이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경제 활동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AI에 관한 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이 툴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또 다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책을 쓰고 있는데 그 많은 책들이 챗GPT나 클라우드, 젠스파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옛날에 우리가 그냥 손으로만 나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컴퓨터나 손으로만 쓰던 시대와는 다르게 아주 용이하게 책을 쓰는 거죠. 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우리 4, 50대 시니어 세대들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즘에 선생님들 조금 관심을 가져보세요. 영상을 만드는 어떤 행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런 영상 만들기 대회가 있습니다 하는 걸 2개나 받았는데, 거기 상금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계속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은 AI라는 새로운 도구가 생겨서 이것들을 사회 전반적으로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정도 뭐 사람들이 아는 때가 되고 나면 그때는 이런 대회를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AI에 대해서 이미 알기 때문에 딱히 강의를 할 일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또 우리 원장님들도 내가 나의 전문적인 일도 있지만 나의 일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도 AI를 배우지만 또는 이게 경제 활동에 좋은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표현과 소통의 확장, 사회 참여 방식이 어떻습니까? 이제 AI라는 틀을 이용해 가지고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 변화가 그냥 변화가 아니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표현과 소통의 확장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 거는 옛날에 그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가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AI를 가지고 예를 들면 미더전이라는 툴을 가지고 그게 프롬프트 싹싹 변경시켜가지고 넣으면 원하는 그림들이 너무 잘 나옵니다, 이미지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요즘에는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는 나를 표현하고 싶은 어떤 예술적인 욕망을 표현을 하는 거죠.
저도 올해 2025년 올해 벌써 그 그림 작품 전시회를 두 번이나 했거든요. 하면서 너무나도 즐겁고 그 준비하는 과정이 밤을 새우면서 그림을 만들었는데 하나도 그게 힘들거나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칼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음을 보면 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4, 50대를 위한 AI의 기회와 위기.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기회, 위기. 그러면 AI는 우리에게 과연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선생님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얘가 우리에게 기회이겠습니까? 아니면 위기이겠습니까? 자, 채팅창에 한번 선생님들 기-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소리가, 기회, 가끔씩 화면에 멈춰, 기회입니다. 예, 제가 안 그래도 이 노트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노트북이 우리가 무선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디서 제 인터넷을 따라 쓰는 사람이 있는지, 그래도 강의하면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이 노트북이 아니고 이제는 줌 사용할 때는 데스크탑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금 소리가 찍찍찍거리는 경우가 있으면 이게 인터넷 속도가 한 번씩 막혀서 그럴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내가 생각할 때 이 AI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 위기다 생각하시면 1을 치시고요. 아니면 기회다 생각하면 2를 올려주세요. 제가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예, 기회다 싶으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2번. 기회다, 위기다. 기회다, 위기다. 둘 다 정답입니다. 지금 좋은 정답. 둘 다 기회이면서 위기이다. 예. 자, 기회이면서 위기인데,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오세훈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회이면서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회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둡니다. 왜냐하면 AI를 배우면 배울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PPT 만들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주제 넣고 사용 목적 딱 넣으면 정말로 뚝딱 프롬프트만 제대로 넣으면요. 그냥 한 2, 3분이면 돌아갑니다. PPT를 만들어줍니다. 대신 만들어지는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은 물론 많이 걸렸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나 들어가서 쉽게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만들 수 있도록 조금 공부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영화를 지금 제가 그 영화제에 또 작품을 내려고 영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제 하루 밤을 새웠고 내일 저녁에 또 밤을 새우려고 오늘 저녁에 또 우리 강의 끝나고 나면 그 준비 작업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적어도 토요일에 마무리가 돼야 돼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떠냐면 그게 내 가지고 또 상을 잘 받으면 그냥 상만 받는 게 아니고 상도 주더라고요. 그런데 영화 하나 만들면 그것을 또 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영화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상을 받게 되면 돈을 상금으로 주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안 그래도 우리 강의 끝나고 나면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합시다 하고 제가 오픈 챗 그 주소를 하나 보내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그런 쪽에 영상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면 들어오세요. 제가 모든 정보를 그쪽으로 계속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죠. 책도 계속 쓰기에 너무 좋습니다. 나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이 AI가 내가 갖고 있는 정보 플러스 알파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회도 될 수 있고, 위기도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공부하고 알아가는데 나만 모르면 결국은 나에게는 AI가 위기가 되는 거죠. 즉, 시니어 세대가 어떤 자세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우리의 삶의 질은 방향이 어느 쪽으로
위기로 가느냐, 기회가 되느냐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책 속에 좀 많이 넣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자동화와 직업 세계의 변화. 예전에는 그냥 사람이 손이나 무기 이런 것들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나의 머릿속에 어떤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이용해서 다 해줍니다. 즉, 옛날에 땅을 팔 때 호기로만 팠다면 이제는 내가 포크레인을 운전하면 포크레인이 다 해주는 그걸 누가 해준다? AI가 해준다는 거죠. 즉, 이제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업의 본질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없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직무는 AI가 쉽게 대처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AI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그 자료를 넣는 사람은 인간이 자료를 넣는 대상은 누굽니까? 인간이 넣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그 결과를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AI가 좋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좀 해보고 싶으면 요즘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병카드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각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그 교육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스터디나 이런 것들로 우리도 AI 공부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익힌다거나 그렇게 해서 AI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직업 새롭게 생기는 기회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던 일들은 자꾸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뭘 AI가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하잖아요. 병원에서도 오늘 낮에 제가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전에 제가 그 보험을 보면서 보면 보험 속에 뭐가 있었느냐면 암이 걸리면요. 항암이라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즉, 그 병행을 딱 이렇게 그 병에만 그냥 항암 이렇게 치료를 하면 좋은 세포도 같이 죽으니까 사람이 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나의 세포도 일부는 희생을 당해야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게 표적 항암제인가 뭐 이런 치료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세포는 찾아가서 죽이는 거. 그런데 AI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런 병에 걸리면 이 표적항암이라는 이런 그 치료 방법을 우리가 더 많이 쓰겠죠. AI가 그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의사도, 의사도 영향을 받겠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노동의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존재하던 많은 직업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일이 생겨나는데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변화 속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속적인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계속 도태되고 하다가 그 그를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역량을 재정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새로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때가 있잖아요. 시대가 변하는 때가 있는데 지금이 아마 우리 이 AI라는 도구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시대가 이 AI에 의해서 크게 변하는 점이 지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적어놨는데요.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단순히 기술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30대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4, 50대 이상의 시니어 세대에게도 예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 AI를 배워보시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 때문에 젊은 이 20, 30대의 학생이나 사람들이 배우는 AI보다 그들은 기술적이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면 우리의
그 융합적인 사고가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AI를 조금만 배우기만 배우면 훨씬 더 빛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4, 50대 시니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적으면서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딱 내려졌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AI를 사용하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4, 50대 시니어 우리의 세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며칠 전에 우리 그 AI 툴 중에서 대표적인 에이전트 툴들이 챗GPT나 젠스파커, 뭐 크라우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젠스파커를 만들었던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미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AI는 만들 끝 이게 아니고요. 계속 이거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도 느꼈는데 저는 주로 PPT를 캔바로 많이 사용을 만드는데 캔바의 기능 밑에 딱 생겨가지고 지금 이 화면 그 선생님들 보였던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제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PPT를 딱 켜니까 이 밑에다가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해볼게요. 자, 해서 내가 이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캔바가 또 그 기존에 많은 기능들이 생겼지만 여기에서 뭐 단축키 뭐 시간 이것저것 하여튼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변하거든요.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툴들을. 이게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 툴을 변화시키는데 그 젠스파크 만든 몇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다 하고 전 이제 그 정보를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젠스파크에 뭐 이렇게 사용하려면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 위에는 적인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엄청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지금 이 AI를 배워가는 이 세대의 친구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지식적인 공부는 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확실히 우리 세대가 이 AI를 사용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한 가장 똑똑한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느냐 하면 디지털 문해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 리터러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AI를 사용을 하려면 네 번째 중요한 역량이 창의력이더라고요. 영화를 만들어도 그렇고 뭘 만들어도 그렇고 이 창의력이 되게 많이 중요한데 저도 창의력이 부족해가지고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협업과 소통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AI라고 해서 컴퓨터를 붙잡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 뭔가 활동들을 해보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협업이라는 게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얘를 잘 사용을 하려고 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이게 뭡니까? AI를 사용하는 언어잖아요. 그리고 윤리적 사고 이게 이제 AI가 나오면서 어떤 여기까지는 예를 들면 영상을 저기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미드저니에서 이거 몇 개 프롬프트 넣어가지고 이런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작품을 이 사람의 창작물로 봐주느냐 아니면 그냥 그 이전의 사람의 창작물로 보느냐 아니면 AI 기술이 AI라는 도구가 이 그림의 주인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확실한 그게 선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단한 그림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푸른부터 하나 뚝딱 넣어가지고 이 그림이 나왔다면 이거는 이 사람의 창작물로 허용을 하기에는 마땅하지 않다. 대신 예를 들면 챗GPT에 가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게 해서 막 프롬프트를 넣어서 변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미더선이에 가서 그림을 만들었는데 한 번 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면서 계속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본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그렇게 그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100%까지가 되면 이 사람의 창작물을 허용해준다. 이런 기준들이 지금 생기려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즉 사고에 대한 이야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블로그를 써도 블로그에 이 그림이 AI를 활용해서 만드는 그림이냐 아니면 순수 나의 사진이나 이런 그림이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도록 그게 아마 블로그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AI 활용이라는 게 그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윤리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방금 했던 이야기 정리하면요. AI 시대는 도전이자 기회다. 시니어가 이런 핵심 역량들을 차근차근 갖추어 나가면 우리는요, 훨씬 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능동적인 주체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 그 이외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 하면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기초 다지기, 즉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내가 사용을 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이 책 속에는 스마트폰 컴퓨터의 기본적인 이제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아마 참 중요할 겁니다. 여기 아까 빨간 거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한번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필수 앱과 웹사이트 사용법. 이게 뭐냐면 를 사용해 보면 너무 많아요. 툴들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알아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알고 어디까지 몰라도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AI 에이전트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일종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툴 몇 개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데 이미지를 만드는데 또는 영상을 만드는데 소리 뭐 음악 이런 대표적인 앱들만 제가 이 책 속에 딱 넣고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특히 AIC 쪽에는 변화가 되게 빠릅니다. 이 툴들이 변화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거기 담아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거는 그 저기 선생님들 그 저기 뭡니까 단톡에다가 그 젠스파크 뭘 넣었죠? 초대하기 그걸 넣어놨거든요. 초대하기 주소를 넣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젠스파크에서 그냥 가입을 하면 그걸 크레딧을 별로 안 주는데 거기로 들어가면 크레딧을 좀 많이 줘요. 그래서 사용을 오랫동안 좀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려면 어떻습니까? 계정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계정 하나 만드는 것도 잘 못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제 따라서 그렇게 여러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정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하다가 안 되면은 책도 보고 또 챗GPT한테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디지털 기초를 다지기 위한 이야기들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 AI 리터러시 실전법이라는 걸 넣었는데 그러면 AI랑 뭐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친숙하지 않아서 배우는데 뭔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실천을 한다면 가볍게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개해 놨는데 그러면 충분히 좀 친하게 일상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좀 전에 지나갔을 텐데 뭐 보이스 피싱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특히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요즘에 이 정보가 맞는 틀리는데 올바른 정보를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 이야기들도 좀 들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지털 웰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지털 웰빙, 우리 웰빙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는데 디지털에도 웰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기기하고 나하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그 외로움에 너무 많이 외로워한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냥 사람하고 소통하지 않고 기계랑 소통하다가 보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AI 도구를 잘 사용할 것인가, 디지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우리의 삶에서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 이게 바로 디지털 웰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이 속에 좀 넣어놨습니다. 실천하기 쉬운 디지털 웰빙 목표.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도 배워야 할, 이제 어떻습니까? 그냥 무조건 배우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법, 이런 것도 배워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인생 이막과 AI 접점. 60대 이후에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사회와 연결되어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60대여야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배워서 요즘 제가 그 AI를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좀 나이 든 사람들이 훨씬 4, 50대 시니어분들이 더 많이 AI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젊은 친구들이 배우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또 젊은 친구들은 그분들 강의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속도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 젊은 친구들은 천천히 가르쳐 줘도 4, 50대 시니어분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차라리 우리처럼 4, 50대 내 시니어가 시니어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차근차근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차근차근 가르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전에도 제가 강의 준비하는데 대구 어디에 센터에 그게 강의해 달라고 하는 그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수업 끝나고 나면 오늘 이거 출판 기념 끝나고 나면 제가 그게 이제 대답을 할 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도 우리 이 강의 우리 오늘 출판 기념회에 나오신 분들 AI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일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지만 이게 제2의 나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 차근차근 배워서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저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오늘 이 특강 끝나고도 그 질문해 주시면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충분히 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뭐 글쓰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도구로는 그 책 속에 다양한 도구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놨고요. 이제 이렇게 뭐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니어는 경험과 지혜를 갖춘 세대입니다. 여기에 기술이 더해지면 시너지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했는데 제가 그걸 지금 경험을 하면서 저희 경험을 여기에는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이야기들은 제가 AI 공부하면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 적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조금 더 제가 원래 이렇게 완전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제가 배워서 경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그 출판 기념회 자리에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더 그 생생한 살아있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에필로그 배우면 끝이 없죠. 이 말을 우리는 자주 듣지만 이 책을 통해서 그것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실제 삶의 방향이 될 수 있음을 함께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배우고 익혀서 나만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라는 도구가 우리 개인의 삶에 풍성해질 때 우리나라 이제 노령사회잖아요. 노령사회 접어든 우리 대한민국에 노령사회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사회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배우고 싶은 어떤 사회적인 사례 있었죠. 혹시 뭔지 얘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채팅창에 올리셔도 됩니다. 무엇일까요? 안 올라오네요. 채팅창에. 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배우러도 오고 수출도 한다,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AI를 대한민국이 지금 AI가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또. 자, 그래서 이 시니어 노령사회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사회의 하나의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례의 주춧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 여기에 함께 하신 선생님, 원장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이 에필로그에 담아놨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무섭죠? AI는 독일까요? 약일까요? 잘못 쓰면 AI는 독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까 약일까 이 부분을 우리 잘 생각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좋은 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지금 교보문고나 뭐 이런 곳에서 POD로도 살 수 있고요. POD는 종이책이고요. 그리고 전자책으로 이렇게 사서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오픈챗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AI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기 들어오면 뭐 어떤 영화 대회라든지 어떤 새로운 정보들이 있으면 거기에 제가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제가 그걸, 지금 여기 있는 이 주소는 이 책을 파는 교보문고에 있는 주소고요. 그리고 예, 이제는 그 주소는 지금 안 올려놨네요. 제가 강의 끝나고 나면 그 선생님들 단톡에다가 오픈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 앞으로 AI 공부를 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조금 어디에서 무슨 영화, 영상 이런 거 대회가 있다 그러면 나도 조금씩 만들어서 한번 내봐야 되겠다. 한번 내보세요. 한 번 내보고 두 번 내보고 더 잘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실력이 늘어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싶은 분은 제가 나중에 오픈챗 올려드리면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조금씩 우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궁금하거나 이런 것을 좀 들어보려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다 해결이 안 됐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이제 지금은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 내용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우리 PPT는 공유를 멈추고요. 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세요. 상에 질문을 올리셔도 됩니다. 자, 올리신 거 보니 음,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 같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기회 아닌 사람에게는 위기인 듯합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저는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과서도 디지털로 나온다는데 내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위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 저에게 지금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AI를 나의 기회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하실 거 있는 거 생각하시고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녹화는 중지하도록